늦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음성을 남깁니다. 내일이면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들으시겠죠. 저는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글이 올라가고 있는 김태호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김태호 의원과 저는 참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연변도 느낍니다. 김태호 의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당시에 다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문식 의원님, 제 마음을 알고 당시 계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 방에는 바로 저와 하늘을 볼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제 개인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황학신문의 김수업 대표도 있죠. 저는 오늘 31가지의 그 부분을 명예훼손을 고소했던 김태호 의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 3차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명예훼손, 불구지죄죠. 저는 명예훼손이라는 어떤 그런 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에 대한 소설, 저희 아버지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저는 제가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제가 이렇게 썩은 고목나무처럼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에게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했던 부분 말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태호 의원이 얘기를 하죠. 시장의 용병이다. 김태호 의원님, 시장이 제가 용병입니까? 저는 시장을 안 만난 지가 오래게 됐고, 제가 강국일입니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구미시의 광고는 3년 동안에 우리 국장의 한 사람의 월급도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타인을 능멸하면서 모욕하고 하는 짓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못된 거와 무서운 거 차이를 여러분들 가끔 얘기하는데요. 못된 겁니다, 그거는. 무서운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에 대합니다.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다가 오늘 3차 조사에서 조사를 덮었습니다. 듣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김태호 의원에게 며칠 전에 찾아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제 딸과 아버지에 대한 부분만 그렇지 않겠다, 안 한다면 나 용서하겠다고. 김영 기억나시죠? 그러고 난 뒤에 나오고 김영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통화는 분명히 한 사람의 한 놈이 짐승에게 하셨을 겁니다. 그 놈은 제 아버지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힘든 일이더군요. 며칠 전에 제가 장례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말입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장은 제 아우되는 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아우에게 저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염려 말아라. 보기 아프더라도 믿고 봐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우가 당뇨가 있는지도 몰랐고 꼬마 때 거의 20, 30년 전에 저를 한번 보고 그때 제 모습을 기억하고 그 아우는 아픈 과정에도 저에게 응원을 아낌없이 해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10여 년이 나는 그런 사회에서 아는 그런 동생의 장례식은 제 마음이 온전히 그 감사함으로 있지 않았다면 가보질 못했을 겁니다. 정성이 죽으면 조상집이 없다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그 아우에게 19살 된 아이가 있음을 알았고 제 나이 된 선배는 제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우에게 소주 한 잔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신 조화를 놔두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3차 조사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코 의원의 31가지의 항목으로 제가 조목조목 따진다면 이거는 법을 모르는 무지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응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덮었습니다. 덮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이제껏 고소한 이순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분 아실 겁니다. 시민단체 대표라고 하는 이자는 저에게 2번의 만남을 했지만 이자는 2번 다 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늘 얘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2번 다 범죄였거든요. 제가 생각 외에 정보가 많습니다. 생각 외에 대인관계가 좁지만 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라는 그 호를 가지고 도로접두구역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황학의 어떤 김수업 대표는 까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도로접두구역은 까레기하고는 다릅니다. 3년 후에 또 불법 건축을 합니다. 그자는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시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자에게 미리 연결도 줬습니다. 그자는 그것으로 공무원들을 급박을 해왔습니다. 한 공무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과의 치료를 다니면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냈습니다. 언쟁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들은 제가 두려웠을 겁니다. 매일의 전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자가 저에게 욕을 얻었다고 저를 고소한 날 저는 검찰청과 대화하면서 대구에 있었습니다. 왜? 김태코 의원의 말도 안 되는 빨간 딱지 그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 기자들이 모르는 세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무엇으로 접고 어떤 기록을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김태코 의원하고 저와의 다툼으로 보이시죠? 여러분은 황하게 저 김서울이라는 사람하고 저와의 다툼으로 보이시죠? 저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김태코 의원이 12억인가 된다면 남영원에 이제 70매덕 되죠.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서민의 꿈입니다. 대장동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권력자거나 이미 권력이 되고도
멈추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여러분들이 알고도 짚지 못하는 단체의 부분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저는 3년간의 취재 부분을 실무살이 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실무살이.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장애를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제 아버지 장애가 어떻게 생긴지 저희 고향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장을 하고 저를 아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의 꿈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된 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광고를 받기 위해서 기자를 한다. 최영 대표님은 아시고 김종일 대표도 아시고 김영식 큰형님도 아시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알고 김태코 의원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이 알고 김섭이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러셨습니까? 저의 마지막 그 수사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코 의원님 제명은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를 갖다 대도 살해 협박 교사가 나옵니다. 차관급과 저를 무고해야 한 살해 협박이 나옵니다. 나 의원님, 제가 감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세무에 대해서 잘 알죠. 결혼건설에서 예전 죽었는 부장도 제가 알고요. 지금 조합도 너무 잘 압니다. 이해청탁 부분이고요. 협박입니다. 대장동이죠. 이순식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이순식의 혁명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도로속도구역 내에 그게 공문소유자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시민이 개돼지로 보이십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우습게 보인다고요? 알선수재도요. 저는 아마 많은 사회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인맥도 그렇고 준비가 철저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어두운 삶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찰나의 삶 같고 저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저는 인정하고 들어갔고 그걸로 끝풀이 씌워져서 도깨비가 된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어 들어갔고 하지만 1년간의 맞고서 한번 못하는 바보가 아닌데 왜 안 했겠느냐.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의 비리 경찰과 비리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관이 만들어낸 계획적인 범죄다. 그래서 이것을 단죄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그냥 기소를 붙여달라. 재판장에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고죠. 무고입니다. 경찰이 개입됐거든요. 검찰도 마지막에 개입됐죠. 많은 걸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바로 무엇을 바꾸겠느냐 하는 거는 제가 스티커 한 장 받을 일 없지만 이것으로 교도소 가서 교수형을 당한다 한들 여기서 멈추면 기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장과 검찰지청장과 검사와 이들을 구속시켜달라고 도장 찍고 왔습니다. 제보건입니다. 한마디 안 했네요. 여기 훌륭한 분들 많대요. 김종신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보와 보수. 여러분, 진보가 뭡니까? 보수가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하세요? 천군백군이라고 얘기를 하십시다. 여러분. 천군백군. 근데 왜 우리는 소수 정당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흑백이 나눠지고 아까 주역의 개를 얘기를 하시던데 멀리 볼 게 없습니다. 멀리 볼 게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성숙한 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십니다. 저기 종반장 계셨고 성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단주를 얻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루를 지나면서 제가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찾아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황님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은혜롭게 제가 처사민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규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죠. 예, 제가 어줍잖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념이 이성을 지배합니다. 예전에 모유수유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그것을 보고 성욕이 일어나는 미치광이 짓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관념이 이성을 지배합니다. 겨드랑이 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바뀝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안 바뀌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약자를 위한, 다수를 위한, 소수를 위한 그 법의 테두리가 존재하고 있었고 참인지 그 마음이 선한지 아름다운지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기득권들입니다. 있는 자들입니다. 주택조합은 어떻습니까? 그자가 이순식은 어떻습니까? 시민단체 대표가 어떻습니까? 그자가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없는 지역에 한 해의 매출을 2억을 올리면서 있을 때 동종업계 87군데 그 사람들의 매출입니다. 그들은 영세업자들입니다. 왜 500여 명이 넘는 그들에 대한 관심은 가지는 리가 없습니까? 저는 경찰청장이든 대통령이든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실입니다. 제가 정의용 의원을 존경하는 이유는 제 고향에 사적으로는 어린 시절을 봐왔던 형이라서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장세호 전 더불어위원장도 지금 경북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 제 김영식 의원도 좋아합니다. 제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은 다 털고 그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 남자는 존경합니다. 김영건 의원도 존경합니다. 그 수모를 견디고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장세호 시장도 존경합니다. 제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김태호 의원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마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진보와 보수라 하느냐? 여러분이 대장동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마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는 제가 두 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합니다. 빈술의 깡통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이재명 전 총리를 욕하던 사람이 신으로 모십니다. 윤석열 총장을 욕하던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을 극하던 사람들이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폐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한 당에 대해서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던 의원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윤리위원회에 있던 사람들 뭘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고 참도 아닙니다. 윤창호 의원이 날아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 최복은 두 눈 뜨고 얘기하겠습니다. 멈추시고 바로 계약금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사죄하십시오. 자수하십시오. 모든 증거 정황 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복원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